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자, 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격파했고 일본은 저 거함 브라질을 상대로 역사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 승리에 대해 떠들어댔죠. 전술을 분석하고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달콤한 찬사나 들으러 이곳에 오셨다면 채널을 잘못 찾으신 겁니다. 왜냐?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승리라는 거울에 처참하게 비춰진 어느 한 국가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절망에 대한 분석이자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시스템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비극을 3단계의 심리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붕괴하는 제국의 태풍, 그 눈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질투를 넘어선 자기 비하입니다. 아니, 무슨 부러워서 저녁밥도 안 넘어간다 이런 댓글들은요, 그냥 표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 인구 14억의 대국이 저만치 뒤처져 버렸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인 겁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완벽한 핑계거리로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인은 신체적으로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 마치 실패라는 치욕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와도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달 밤, 일본이 브라질을 격파하고 대한민국이 그 까다로운 남미의 강호를 가볍게 제압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변명거리, 그 마지막 핑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동양인도 축구 잘할 수 있다. 중국 팀만 빼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건 그들의 마지막 변명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 고통은 날 것 그대로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제가 보기에 가장 날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의 뒷공무니는 무슨 색일까? 보이지도 않아. 뒷공무니가 무슨 색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무존재감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경주에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등은커녕 우리가 내뿜는 배기가스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죠. 이건 완벽한 실패 인정이자 완전한 심리적 항복 선언입니다. 1단계, 그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라이벌조차 아니다. 자, 이 고통 팬들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깊숙이 썩어 문드러진 문제의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바로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중국의 한빈 기자보다 이 현실을 더 예리하고 더 잔인하게 찌르진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국과 일본, 이미 아시아 정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호에 맞서 자신을 시험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국 국대는 2번의 국제 매치 기간 내내 장기 휴가 중이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숨이 턱 막히는 이 살인적인 격차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 우리는 저 거함 남미와 유럽의 강팀들에게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브라질에게 0대5로 깨지는 치욕 괜찮습니다. 그 모욕적인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무대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 냉정한 좌표를 알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게 바로 야망이고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장기 휴가 중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휴가가 아닙니다. 이건 도피입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겁쟁이와 뭐가 다릅니까? 이건 전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발짝 더 위로 기어오르려는 자와 실패의 굴욕을 맛보지 않기 위해 아예 드러누워버리는 탕핑을 선택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 이건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경기를 안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의 마비는 결국 더 잔혹하고 더 모욕적인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들 팬의 입에서 나온 이 한탄을 보시죠. 아무도 우리랑 경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더럽게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하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축구협회는 이제 게으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무관한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 어떤 강팀도, 심지어 중위권 팀조차도 중국과의 경기에서 단 1%의 훈련 가치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국제 축구 지도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습니다.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100번을 지는 게 낫습니다. 그들은 그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감 자체로 스스로를 추방시킨 겁니다. 야망은 죽었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자, 야망이 죽고 시스템이 마비되고 노력으로 남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왜냐? 자기들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법 같은 공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마지막 단계, 인식의 대혼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라질이 한국을 5대 0으로 이겼고 한국은 파라과이를 2대 0으로 이겼다. 그런데 일본은 브라질을 3대 2로 이겼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그럼 일본은 파라과이를 15대 0으로 이기는 건가? 여러분, 이 사고방식의 무력함이 보이십니까? 이 뒤죽박죽인 결과들 속에서 어떻게든 논리적인 규칙을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과 전술, 그리고 순간의 번뜩임으로 가득한 이 위대한 스포츠 축구를 초등학생 산수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들 현실에서는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라는 정도는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렸으니 이제 와서 수학이라는 꼼수로 지름길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 한국은 약팀에게 강하고 일본은 강팀에게 강해.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선수들을, 대한민국과 일본을 무슨 상성관계가 정해져 있는 게임 캐릭터처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수의 컨디션, 감독의 전술, 그날의 정신력, 그 모든 변수를 무시한 완벽한 아웃사이더의 시선입니다. 더 이상 경기의 일부가 아닌 저 멀리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경기장 안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저 관중석에 앉아서 아무 의미 없는 도표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위바위보 이론이나 만들면서 스스로의 무력함을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비하,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인식의 혼돈. 여러분, 경쟁 채널의 그 영상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한숨입니다. 바로 옆 두 이웃을 보며 저게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인데 라고 내뱉는 한 국가 전체의 깊은 탄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승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축구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무자비한 고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사고방식과 야망, 그리고 의지라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기려는 노력조차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캐스터 김준석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